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2%, 그리고 코스닥은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해서 저런 식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지요. 어제 마감 시황 그리고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우리 시장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2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였고, 그 박스권 상단이 25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25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서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급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흐르면서 드디어 이렇게 박스권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섰다는 것은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500포인트는 그동안 저항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데 있어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되는 부분이, 보세요. 시장을 막 틀어지고 있으면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물량을 매집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많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팔 때 자기가 팔매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오르죠. 저게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란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 시장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많이 하시죠. 뭐 저도 이 차트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보는 이 차트, 일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세력들이 그려내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저게 시장 수요가 만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날그날 호가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 되는 거고,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너무 시장이 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규모가 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재료도 들고 있고 돈도 들고 있고 또 수많은 계좌들 이용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보면은 이 차트를 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저 일봉을 갖다가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걔들이 얼마든지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공포에 몰아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따라오게 만들고 싶으면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 지표 뭐 사람들이 많이 분석하니까 이렇게 돌파하죠. 돌파했다, 이거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가 보는 이 차트가 굉장히 책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 이상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따라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이런 상황이 연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계속 시간을 가지고 물량을 매집해 왔었죠.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온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봄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승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바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손이 바뀌어가지고 이 코스닥도 올라서 900포인트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더 중요한 게, 그간 우리 그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냐면은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돈들이 이자 수익을 노리고서 은행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에 다 달았다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은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나름 스마트한 겁니다. 그런 돈들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 동결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1.5%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동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첫 번째로 외환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를 뭐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좀 더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물가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대출, 파산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어쨌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 달았다는 거고, 이제 여기 변수는 바로 유가가 되겠죠. 유가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3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뭐 목요일 날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5.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이 높은 수준하고 비교가 되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좀 더 낮아질 것이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 변수는 바로 이 유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유가를 좀 한 6개월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가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80달러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도 지금 80달러입니다. 그러면은 3월 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이 시점이 되겠지요. 그럼 이 시점이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에도 이 유가가 요 선에서만 80달러 선에서만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정말로 긴축이 끝나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시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현 시점, 요 시점 그대로 가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그동안 가파르게 많이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경기가 이렇게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축소됐다,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이번에 대충 이렇게 끝내는 분위기입니다. 유가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이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고점을 찍을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정치만 지나면, 물론 이것도 지난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리가 향후 몇 년간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바뀌어야 되죠. 그거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은 돈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코스닥 지수를 통해서는 시장의 손바뀜이 바뀐 걸, 그러니까 흐름이, 돈의 흐름이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을 매집하고,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한 단계 시장이 레벨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보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를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마음 졸였었다면 앞으로는 많이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오를 때 조심해,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될 거고, 오를 때 조심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오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마라. 내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 한 30% 묻고 내가 지금 정리해서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는 참아야 됩니다. 떨어질 때 참아야 될 것은 자꾸 손이 나가는 걸 참아야 돼요. 자꾸 살라고 하는 거. 좀 더 기다리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오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역시 손이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이때 되면 진짜 좋은 시점에 갔을 때는 팔 게 없어요. 이미 다 팔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때 더 사버린다고. 그래서 매매 사이클이 이렇게 자꾸 역으로 막 흘러들어가, 막 안 맞다고 뭐가 사이클 흐름하고 시장 흐름하고 맞지 않게 되는데,
시장 흐름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잘한 거는 무시하고 좀 멀리 가기 위해서 손을 좀 잠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시장 수급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기전자업종 쪽으로만 돈이 들어왔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골고루 돈이 들어왔습니까?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8개 종목이 되는데 이 중에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래너의 참모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도하고 있죠. 분할 매도입니다. 변곡점 지표도 이렇게 조심하라 돼 있죠. 이 종목을 제외한 이 나머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도 이렇게 보면은 뭐 풍선은 앞서 나왔고 화천기공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제 드디어 또 주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서서히 정리되는 분위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식시장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 파는 거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우리가 뭐 주식 뭐 최적의 매도 시점이라고 해서 가치투자연구원에도 제가 글을 올려드렸고 또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요 끝나고 제가 하나 다시 올려드릴게요. 보면은 중넷의 보물찾기라고 해서 인도동아집 여러분들께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중 4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사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좀 얻었죠. 그 조언이 각각에게 깃털을 하나씩 주면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자리에 가면 파보면 뭐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깃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집에 갔어요. 두 번째 깃털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 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면 된다고 또 한 명 집에 갔어요. 세 번째 깃털이 떨어졌는데 파보니까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이제 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놓는다고 하나는 끝까지 가다가 이제 진짜 끝났죠. 자,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되는데 이제 요 사이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작은 이익은 이제 몇 푼의 이익이 되는 거고 너무 욕심지기다가는 정말로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돼요. 그럼 이 시점을 언제 아냐고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얘들은 몰빵이잖아. 몰빵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으로 시장이 오를 때마다 지금 당장은 안 해요.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분할로 정리해 가면서 비중을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어느 순간 적당하게 나머지 이쪽으로 끝까지 들고 갔다가 소수의 물량이 물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소수는 좀 작은 물량을 일찍 팔아서 좀 작게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나눠서 쭉 적당하게 바라보면서 분할로 나가게 매도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한 방에 몰빵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나은 결과를 계속 얻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투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 때도 그렇게 하고 팔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고 우리 주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